즐길 수 있는 KBS 라디오의 오디오북을 들어.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984 4월 맑고 쌀쌀한 날이. 하지만 오디오북이 영화보다 몰입감은 떨어진다고? 생생한 성우들의 연기에 완벽한 음향 효과까지 더해지는 걸. 무슨 일로 가시는 건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계신 곳에 있으려고 열차를 탔다는 걸 말입니다. 달리 이 장면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듣는다면 듣는 순간 바로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어때? 오늘부터 KBS 라디오의 오디오북 프로그램들 들어봐야겠지?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KBS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0) 도쿄 올림픽 특집 스포츠. 올림픽이 있는 저녁 어떠십니까?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특집 스포츠. 오늘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박태환에 이어 올림픽 경영 종목에서 9년 만에 결승에 오른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서 1분 45초 26을 기록해 전체 8명 중 7위로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 도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탁구 기대주 신유빈이 도쿄올림픽 32강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유빈은 탁구 여자 단식 3회전에 홍콩의 두오이켐에 4대2로 져 16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호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진종호는 10m 공기 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추가은과 함께 출전해 합계 575점을 기록하며 9위로 본선 1차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진종호 추가은조는 8위와 동점을 이루었지만 10점 획득수에서 밀려 아쉽게 9위로 내려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 최종 점화자로 나선 일본의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가 2020 도쿄올림픽 테니스 여자 단식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사카는 단식 3회전에서 세계 랭킹 42위인 체코의 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에게 0대2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가 서건창과 정찬헌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후반기에 한시적으로 연장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경기 진행 방식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현행 3선승제에서 2선승제로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서 뛰던 내야수 유망주 박효준이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됐습니다. 양키스 구단은 트리플 A에서 뛰던 박효준과 내야수 디에고 카스티요를 보내고 구원 투수 클레이 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피츠버그 산하 더블 A팀에는 한국인 내야수 배지환이 또 뛰고 있는데요. 박효준은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피츠버그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라디오 2020 도쿄올림픽 특별 생방송 다시 우리. 패스로 들기 힘 계속해서 14차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자랑스러운 20년 만에 남자 농구에서 금메달 따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K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 도쿄 올림픽 특집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의 값진 땀을 응원합니다. 도쿄올림픽 현장에서 전하는 올림픽 이야기, 여기는 도쿄올림픽 현장입니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도쿄올림픽 라디오 방송단 김세슬아 PD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긴 도쿄입니다. 네, 김 PD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적응이 좀 되셨나 보죠?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지금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이 열리고 있는 일본 치바의 마쿠아리 메스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에페 단체전이 열리고 있나요? 네, 지금 마지막 세트이고 33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굉장한 접전입니다. 마지막 세트를 두 팀이 동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순식간에 에스토니아 팀에서 연달아 득점을 하면서 지금 31대 29로 우리 팀이 방금 전에도 한 번 득점을 하면서 31대 30으로 승리까지 23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31대 30 한 점 차로 지금 지고 있고 시간은 네, 한 점 차입니다. 예, 20여 초가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는 순간 카트리나 선수가 또 한 점 더 득점을 하면서 19초 남겨놓고 2점 차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아니 뭐 모든 경기가 그런데요. 이 펜싱 경기가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입니까? 네, 유독 결승전이라서 더더욱 땀을 쥐게 하는데 두 팀이 실력이 워낙 비슷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동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또 에스토니아에서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예, 14초 정도 남았는데 벌써 네네. 석점 차가 됐습니다. 네, 14초의 이번에 시간 저희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3점 차, 네, 한번 기적의 11초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에페에선 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메달을 딴다고 하더라도 9년 만에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결승전에 올라갔던 그 자체만으로도 네, 우리 선수들에게 네.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예, 개인전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다들 막 네네. 아쉬워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단체전에서 이렇게 끝까지 일종의 미를 거둬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선수들 오늘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해줬고요. 지금 3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4점 차라서 사실상 금메달 아닌 아주 값진 은메달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제 네. 2초 남기고 경기가 잠시 중단됐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 방송 전에 이제 경기가 끝나서 네, 경기가 방금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네. 됐습니까? 네, 종료됐고요. 저희 팀은 은메달, 아주 값진 은메달을 여자 에페 단체 네. 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펜싱 여자 에페 단체 대한민국이 은메달을 따냈다는 기쁜 네. 소식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실제로 네, 오늘 사실 네. 네네. 경기를 직접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펜싱 경기가 실제로 보면 이 공간 자체가 주는 멋이 굉장히 있습니다. 관중석이 굉장히 어두운데 딱 그 단차가 올라오는 펜싱 경기가 벌어지는 그곳만 이제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거든요. 조용한 칼소리랑 발소리만 들리다가 이렇게 득점이 딱 들어왔을 때 아까 같이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함성 소리와 이제 기세가 주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펜싱 경기는 꼭 한번 직관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은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지만 이 네네. 코로나19 좀 진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서 직접 저 멋있는 펜싱 경기를 직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슬아 PD 오전에는 수영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아주 발에 땀나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도쿄올림픽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 수영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많고 국가도 아주 다양해서 무관중 올림픽이란 느낌이 좀 안 들 정도로 선수단의 응원전이 아주 볼거리인데요. 오늘 남자 자유형 200m 결선 경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황선우 선수 출전했었고요. 오늘 중계 보신 분들 저랑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황선우 선수가 150m 톤할 때 저는 금메달 따는 줄 알았거든요. 아주 놀라운 초반 페이스를 보여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 취재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초반 페이스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듣고 오버페이스였다라고 좀 아쉬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오늘 200m 결선 경기 이후 만나본 황선우 선수 소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잘 이룰 경기 지금 맞춰서 정말 후련하고 150까지 괜찮았었는데 150 턴하고 좀 오버 페이스가 된 것 같아서 후반에 힘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올림픽에서 이렇게 결승까지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저는 되게 만족해요. 일단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얻었으니까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부터 시작해서 24년도에 있는 파리 올림픽까지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더 그렇게 많아지면은 다른 선수들도 수영하기 되게 수월해지고 한국 수영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응원해주는 많은 팬분 여러분 그리고 제 지인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오후에 있는 자연 100m 계량 800까지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황선우 선수 한국 수영의 미래답게 정말 나이답지 않게 이렇게 멋진 또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네. 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숨이 차는 게 느껴져요. 아쉬움도 느껴지고. 네, 아주 헐떡거리면서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네. 난 다음이어가지고요. 네. 그야말로 하얗게 불태운 것 같습니다. 본인이 150m까지 약간 오버페이스였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50m 통과할 때까지 무적의 1등이었는데, 뭐 이게 다 경험이고, 정말 젊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네. 경기 또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일본이 뭐 올림픽 개최도 좀 반대하고 일본 그 국민들이 좀 올림픽에 무관심한 듯 하다가 일본이 잘하잖아요. 금메달 많이 따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메달 소식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1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지금도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3위로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 많이 수확했고 또 도쿄올림픽에서 이번에 신설된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13세 소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아주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니시야 모미지 선수인데요. 신설 종목의 금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일본 역대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탁구 혼성 종목에서 중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딴 건 역시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이 탁구 종목에서 딴 올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금메달 소식들이 좀 퍼지면서 잠들어 있던 일본 열도에도 슬슬 올림픽 열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그 김우광 PD가 태풍이 네. 북상한다는 소식을 잠깐 전해주셨는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 중이던 태풍 네파탁이 경로를 북서쪽으로 좀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늦은 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은 도쿄를 비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전에는 부슬비가 계속 내렸었는데요. 저녁 때는 하늘이 개이고 지금은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BS 라디오 방송단 내일은 또 어디로 움직이시나요?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매일 다음날 일정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일은 미국 남자 농구대표팀 경기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포츠의 인기 코너인 조선의 느바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신청했는데 승인을 받아서 내일 보러 갈 것 같고요. 또 내일 오후에 이곳 펜싱 경기장으로 저희 돌아옵니다. 남자 사브르 단체 경기가 열린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조선의 느바 때도 농구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자 에페 단체 힘을 받아서 또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겠죠. 네, 김세슬아 PD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도쿄올림픽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KBS 도쿄올림픽 라디오 방송단 김세슬아 PD였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problem. 네, 화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정현호 PD가 도쿄올림픽 출장 중인 관계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활동을 정 PD는 잠시 쉬고 임시 조합을 또 하나 꾸며봤습니다. 일간스포츠 김재한 기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 PD의 빈자리는 저희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은 원조 화석이라고도 합니다. 이은희 작가가 메워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은 지가 얼마 만이시죠? 제가 원래 종합대에 가면 거의 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국내 생방 스튜디오에 앉은 건 한 10여 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즐거운 긴장감? 이런 게 좀. 그 텐션 진짜 중요한 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저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포츠를 워낙 잘 모르다 보니까 혹시 실수할까 봐. 예. 올림픽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펜싱 얘기는 아까 다 한 거. 네, 태권도가 지금 남자 이제 80kg 초급급 지금 동메달 결정전이 이제 막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인교돈 선수가 지금 슬로바키아 선수와 현재 이제 대결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태권도 여자 67kg 초급급의 이다빈 선수가 준결승에서 참 대단한 경기 펼쳤죠. 이 영국의 비앙카 워크던과 이 막판까지 22대 24로 끌려가다가 종료 직전에 이 왼발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짜릿한 뒤집기 승리 25대 24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가서 잠시 후 9시 30분에 결승전을 치르는데요. 이다빈 선수 오늘 만약에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 태권도 4개 메이저 대회 모두 정상에 오르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다빈 선수의 경기 결과 기대가 되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인교돈 선수 사실 2014년에 또 이 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그런 좀 아픈 그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고 국내 태권도 중량급 최강자로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는데 꼭 동메달을 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죠? 네, 인교돈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준결승전이 좀 아깝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북마케도니아 게오르기예프스키 선수한테 6대 12로 패했는데 네. 체격적인 조건이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 선수가 그 상대 선수가 다리가 너무 기니까 공격을 들어가면 자꾸 반격을 당해서 점수를 제대로 못 내는 걸 봤는데 지금 상대는 그 북마케도니아 선수보다는 체격 조건이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고 1라운드 지금 52초 정도 50초 이제 남은 상태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스코어는 0대 0입니다. 유종의 미를 딱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궁 김재덕 선수가 참 뭔가 좀 센세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혼성에서 또 단체까지 금메달 그렇죠. 2관왕인데 3관왕 노려볼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인전 32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양궁 남자 개인전이 아마 우리가 전 종목 섞어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습니까? 네, 치열한 경쟁이고 예측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지금 김우진 선수가 세계 랭킹이 5위거든요. 네. 근데 1위 선수가 미국 선수고 그 1위부터 5위까지는 그 누구도 우승을 점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올림픽 경험을 지금 2관왕을 했어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형들이 좀 보조해주고 이런 것과 본인이 이 세트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건 차원이 좀 다를 것이고 경험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김재덕 선수의 돌풍이 사실은 개인전에서는 끝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강전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김재덕 선수가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한 그 멘트를 보면요. 이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믿으면서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개인전은 혼자만의 시합이었기 때문에 믿을 게 나 자신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개인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부담감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전은 지더라도 팡팡 즐기면서 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지니까 많이 아쉽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김재덕 선수의 어떤 이 개인전의 어떤 이 국제 대회에서의 경험이 이제 부족을 했던 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독일 선수에게 3대 7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더 믿는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경험이 쌓이면 그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김재덕의 그 뭔가 코리아 파이팅! 네. 이 장면은 아주 오랫동안 이 짤로 남아서 기록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라기보다는 최근에 이 올림픽을 하기 전에 이 진천소수촌에서 대표팀 미디어데이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 김재덕 선수가 이제 뭐 이제 미디어데이 행사를 하기 전에 이 취재진이 이제 뭐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뭐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렁차게 화이팅 하면서 굉장히 그때 그 현장에 있던 기자 취재진들이 상당히 막 이렇게 좀 귀여워하고 좀 웃고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워낙에 화이팅을 힘껏 외치니까 이제 많은 또 이 보신 분들이 이 목 보호가 시급하다. 뭐 누가 응원 단장을 뽑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어제는 뭐 돌아오면 혹시 목이 쉬어 있지 않을까 예,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대표팀이 훈련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루틴이었다고 해요. 그전에도 김우진 선수나 오진혁 선수 또 기타 그런 베테랑 선수들한테도 지금 현재 이제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채순 감독이 이렇게 좀 크게 화이팅을 외쳐라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 도중에는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재덕 선수한테 딱 한번 화이팅을 해보면서 해봐 하니까 거기서 그냥 우렁차게 화이팅 해가지고 아, 확실히 좀 남다른 면이 느껴졌다라는 이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네. 뭐 김재덕 선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 뭐 한국 양궁 전 종목 석권 가능성 있는 거죠. 네, 워낙에 우리나라가 뭐 개인전에서도 지금 또 오늘 김재덕 선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남은 선수들의 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 결과가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이 경기력을 보면 이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경기 내내 어떤 그 냉정한 그런 어떤 이제 캐릭터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어가면서 이런 경기력을 이제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게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쿄 이 양궁장과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해왔고 사실 이번 그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예민하게 좀 세심하게 이 좀 준비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이 상비군 선수를 곧장 또 이렇게 투입을 시킬 수 있게끔 또 대기까지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지금껏 노력한 것 아깝지 않게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도 또 조심하면서 훈련을 해왔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또 합쳐지면서 단체전에서는 일단 모두 좋은 성적을 냈고 개인전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대 선수가 펄펄 이렇게 나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넘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네. 한국이랑 붙으면 다른 나라가 약간 좀 겁을 먹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대로 페이스를 그냥 할 뿐인데 상대 팀들이 그냥 위축이 돼서 무너지는 경기들을 단체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수준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멘트를 남기기도 했고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평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마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만난 듯한 여유로움을 보였다. 매혹적이고 무자비한 왕조 이런 평을 남겼거든요. 세계에서 한국 양구를 보는 시선이 바로 이렇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리얼 도쿄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 유메노시마 양궁장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 입지 조건에 맞는 신안군 자은도 가서 일주일 동안 바닷가 바람을 맞으면서 훈련을 했고요. 워낙에 이건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양궁 대표팀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 단체전이 경기를 할 때도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거든요. 초속 2m 이상 바람에도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10점 계속 쏘면서 경기를 했고 그런 게 이제 그 수차례 전지 훈련을 하고 또 적응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박채순 감독의 멘트가 참 또 인상적입니다. 국내 대회는 태풍이 와도 늘 일정 변경 없이 치러왔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다. 네, 거의 뭐 태풍아 들어와라. 거의 그런 어떤 이 좀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걸 보면 지금 이 일본이 오늘 이제 태풍이 이 북상을 하면서 상륙을 하면서 좀 향후 한 2주 정도 올림픽 기간 내내 비가 좀 오락가락한다는 예보가 있거든요. 개인전에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는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 아주 끄떡없이 아주 좋은 경기 펼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여자 단체전은 9연패잖아요. 네. 그럼 9 곱하기 4만 해도 몇 년 동안 해먹은 겁니까? 네. 네.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 무자비한 왕조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메달 DNA가 장착된 지 참
오래됐고 오래 갈 것 같은 게 양궁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김재덕 안산조가 혼성전에서 금메달 땄거든요. 이 조합이 만들어질 때부터 약간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았던 게 양궁 대표팀이 혼성전 라인업을 미리 짜간 게 아니라 그날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는 선수에게 이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 두 선수를 내보낸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김재덕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했지만 무명에 가까운 선수고 안산 선수도 올림픽 경험이 없어요. 게다가 선발전에서 둘 다 3위로 그러니까 마지막 순위로 들어간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고 팀의 막내인데 이 두 선수의 조합을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단의 첫 금메달, 양궁의 첫 금메달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과감하게 투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표팀의 생리상. 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고 또 선수들도 선배 선수들도 그걸 인정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또 마음껏 막내 선수들이 가서 표출을 하고 금메달을 따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국가대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은 걸 양궁 대표팀이 해냈고 이게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공정과 좀 맞닿아지면서 더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 양궁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세 오진혁 선수와 17세 김재덕 선수가 한 팀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를 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고 어린 그것도 선발전을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를 성적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응원해준 이 선배들의 배려 이런 것들이 다른 대표팀에게도 정말 큰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학교 체육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양궁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강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딱 그 단체전에 보면 김우진 선수가 뒤에서 이렇게 5, 4, 3 하면서 카운트해서 잡아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재덕 선수가 파이팅 이렇게 해주고 또 오진혁 선수가 딱 마지막 화살에 쏘고 나서 끝. 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나중에 그 영화 한 장면으로 만들어도 이거는 이것보다가 더 리얼하게 참 이런 명장면을 만들어낸 이 양궁 대표팀의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 양궁이 얼마나 이게 잘 나가고 있는지 이 비결의 이제 한 단면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가 그 MZ 세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 세대 교체가 정확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10대 돌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재덕 선수도 그렇지만 수영의 황선우 선수, 탁구의 신유비 선수도 2000년 이후생이잖아요. 맞아요. 주목을 받고 있죠. 황선우 선수가 또 조금 전에 남자 자유형 100m에서 47초 97 예선에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또 이제 준결승에 진출을 했거든요. 또 이제 신유빈 선수 비록 오늘 이 도이킴 선수한테 졌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 대등한 경기 치르면서 아주 또 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뭐 기타 이제 다른 이제 10대의 어린 선수들이 참 이번 대회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력뿐만 아니라 참 멘트들도 참 이 흥미로운 게 많아요. 뭐 보통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선수들은 결승에서 상승세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뭐 한국 신기록 또 경신할래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당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황선우 선수 막 숨 헐떡거리면서 또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체조 여서정 선수도 있고요. 스포츠 맞네요.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도 10대 파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올림픽 중후반 달아오르게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인교돈 선수 경기가 이제 한 40초, 30초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인교돈 선수가 5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인교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인교돈 선수 아까 김 기자가 말했지만 좀 병마를 이기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예요. 그전부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많았지만 좀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선수의 동메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값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초, 16초 정도를 좀 잘 이겨내서 인교돈 선수의 동메달이 좀 확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 방송에서 메달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시간으로 그 참 기분이 좋네요. 예, 지금 10여 초 남았는데요. 네. 5대 4까지 지금 쫓아오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상대 선수는 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기 때문에 한 8초 점수를 남았는데요. 내야지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8초, 어쨌든 7초, 인교돈 선수가 6초, 5초, 4초.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인교돈 선수의 마지막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끝난 것 같지 않나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메달 획득을 했네요. 네. 한 점 차 인교돈 동메달 인교돈 획득 선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태권도라고 해도 종주국이지만 금메달 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맞아요. 느낄 수 네. 있잖아요. 이대훈 선수는 첫 판에서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메달만 따도 너무 중요하고 또 올림픽을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하고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은 또 어떤 경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 작가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 PD가 전해줬듯이 남자 사브르 단체전 있고요. 양궁 개인 예선전 있고 유도 곽동환 김성현 선수 경기가 이어질 예정인데 좀 유도 금메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축구 조별리그 네, 온두라스와의 온두라스죠. 경기도 네. 또 역시 또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볼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올림픽 리미티드 조합 이 작가와 김 기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목요일에 다시 뵙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올림픽 소식 다양하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